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도 부산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8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부산진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부산일보 대강당입니다. 패널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애국교수 최우원 교수, 부산이 낳은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우종창 기자, 그리고 대한민국 호국 불교의 대표적 스님이신 성호 스님, 촌철살인의 정치평론가 이봉규 박사, 그리고 공연에는 성악가 바리톤 이믹선 교수님이십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에서는 6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시련의 예고편 윤창중 사건을 다룬 피 맺힌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이번에 깃발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서 구입으로 윤칼세가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제가 6월 24일부터 대구에서 저의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 계획했던 계획했던 것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이 무너진 재단을 대구에서부터 쌓아 올리겠다는 저의 야심입니다. 그 야심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달 7월 27일 제가 대구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로 확대된 제25차 윤창중 24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참 대성황 속에서 치러졌고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오신 분들 대성황을 이뤄 주셨고요. 또 이번 8월 24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부산일보, 이번에는 부산일보입니다.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리셔서 부산진역 7번 출구로 오시면 부산일보가 바로 나옵니다. 그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윤창중 정치학교 25번째입니다. 무려. 부산 시민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부산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3번째 부산 공약입니다. 전단지를 들고 오늘 13일이죠. 오늘 오후 4시 국제시장 먹자골목으로 갑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역에서 전단지 배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서면 로타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경남 양산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셨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6년 11월
부산에서 윤창중 정치학교를 했을 때 제가 3년간의 참 처절했던 은둔과 집거를 마치고 세 번째로 북 콘서트를 가졌던 그 부산 그 대동대학교 학습연구원 평생대학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또 그날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14일 내일에는 수요일입니다.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에 가서 오후 4시부터 윤칼세의 그 우담보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그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공개 방송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윤창중 그리고 이믹선 교수 또 한 분이 내일부터 조인합니다. 대구 아스팔트 우파를 대표하고 있는 이 번개방송 박민철 대표가 이제 앞으로 우담보에 참가하실 겁니다. 세 사람이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우담보를 생방송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이죠. 8월 15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17일이죠. 16일 다시 부산에서 부산 장소는 똑같습니다. 오후 4시 국제시장 먹자골목 16일 거기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윤창중 정치학교 개최를 알리는 홍보 전단 배포 찌라시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7일에는 오후 1시 한 1시 반 2시쯤 될 겁니다. 대구 반월당 그 동화백화점 그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동화백화점 앞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제가 2달 동안 태극기 집회에 대구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여러 가지 행사를 나름대로 준비해 온 것을 이제 차분하게 진행하고 또 여기에 정착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 행사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8월 17일 오후 2시 제가 대구 반월당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윤창중의 시국관, 철학, 역사, 의식 이런 것을 좀 전파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이거 너무 길어졌습니다.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갑자기 이 일본과의 대응, 그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 민족주의에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 자신이 무슨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 운운하면서 이번에는 일본에 치지 않겠다. 그리고 김정은과 협력하는 무슨 평화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공동 대응해서 이기겠다. 지금 일본이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계 최첨단의 산업 부품제인데 이것을 세계 최악의 최빈국인 북한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기겠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이건 뭐 경제 분야 운운했지만 남북한이 합쳐가지고 일본을 이기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김정은의 핵 폐기를 위해서 일본과 미국과 협력해도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북한과 협력해서 일본에 저항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그야말로 적대적 반일 감정, 적대적 민족주의를 자극해가지고 한 건 해보려 했던 이 문재인이가 어제 갑자기 청와대에서 주재한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입장을 지금 바꾼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그런데 왜 지금 문재인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이 없어요. 정확한 분석이 없습니다. 참 한심한 거죠. 왜냐하면 조선일보부터 전부 다 사실상 아주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번에 혹시 이것이 엄청난 이 반일 감정 쓰나미로 불붙으면 어떡할까? 촛불 이 정변 때처럼 또는 뭐 광우병 때처럼 이게 엄청난 불길로 번지지 않을까 해서 아주 예컨대 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에서는 뭐 어디에서 뭐 무슨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뭐 시작됐고 또 뭐 해외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중계 방송을 하고 있죠. 뭐 영국에서 뭐 교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걸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언론 매체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반일 감정 장사를 아주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자기들 깐으로는 지능적으로 했던 거죠. 그러다가 문재인이가 갑자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맹목적 이 적대적 민족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탁 하고 돌아서니까 지금 언론, 나팔수 언론들도 할 말이 없던 거죠. 할 말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거,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을 바꾸는 게 바로 문재인 씨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문재인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Who is 문재인? 문재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이 발언이에요. 적대적 민족주의는 안 된다. 자기가 적대적 민족주의 해놓고서 말이죠. 자기 똘마니들 뭐 조국이 죽장 들자 뭐 제2의 통합혁명하자 이인영이는 제2의 독립운동해야 된다. 저 최재성이는 뭐 이럴 때 의병이 일어난다. 온갖 이 맹목적 대한민국 이 국민들의 이 DNA에 들어가 있는 이 맹목적 반일 감정을 자극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던 이자들이 그렇습니까? 그 문재인 세력인데 갑자기 문재인이가 어제 돌아선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부산 서면 사거리에서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그 앞에 몇십 명의 민노총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완전히 아래 위로 반바지에 참 수만 원짜리 제가 볼 땐 십수만 원짜리 불매 운동 하자고 그러면서 이 서면 로타리 구석구석에 이 배너 광고 달고 이 현수막 달고 또 이 뭡니까 전단지 붙이고 돌리고 그게 무슨 누구 도를 합니까? 그게 누구 도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문재인 세력하고 민노총이 또 이 짜고서 대한민국의 이 반미, 반일, 친북, 종북 단체들, 이 문재인 홍위병들이 총동원해가지고 반일 감정을 자극하려 했죠.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문재인이가 왜 이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재인이가 왜 태도 돌변을 하느냐? 거기에는 정말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입 딱 씻고 적대적 민족주의는 안 된다. 응?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윤창중이가 볼 때에 한 서너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지금 이 페이스로 가다 보면 문재인이가 8월 15일 광복절 그 기념사에서 뭔가 한 건을 해야 돼요. 뭔가 충격적이고 자극적으로 한 건 해가지고 완전히 이 페이스로 간다면은 반일 감정에 휘발유를 막 완전히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왜?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트럼프 눈밖에 그냥 완전히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문재인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문재인으로서 고민이 뭐냐면은 지금 완전히 이 반일 세력들, 친북, 종북, 반미 이 반일 세력들의 등에 지금 탄 거라며. 자기 발이 스스로가 올라타가지고. 그래서 막 가다 보니까 이번 8월 15일에도 완전 한 방 때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어느 쪽에 보내는 메시지냐면 자신의 지지 세력인 좌파 세력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야,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겠다고 문재인이가 생각을 바꿨을까요? 그건 전 트럼프 때문이라 봅니다. 미국 때문을 봅니다. 트럼프는 아주 교활한 장사꾼이라는 것을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줬죠. 자, 한일 간에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중재에 나서지 않는 거. 그러면서 그 말은 뭐냐? 아베 보고 문재인 더 조져라. 아주 그러면서도 절대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문재인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 거. 그러면서 김정은 비위 맞춰주는 거. 어쨌든 간에 문재인으로서는 트럼프가 너 정말 더 나가지 마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걸 더불어민주당 똘마니들이 계속 깨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떤 입장이면 그래, 깨려면 깨봐라. 어떤 결과가 오는 건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입니다. 이른바 지소미아라고 하죠. 지소미아. 이게 지금 번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Military Information,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General Security, 한국과 일본의 전반적 안보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게 어그리먼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지금 이것까지도 문재인 세력이 반일 감정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이 불쏘시개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최후 통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탈출구를 찾자. 이대로 가다가는 8월 15일 날 경추사에서 예컨대 단교를 각오하고 일본에 붙겠다 이런 소리를 해야만 이 반일 세력, 이 철없는 이 뚱땅지 같은 정말 한심한 반일 세력에게 불을 지을 수 있는 건데 문재인으로서는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되겠으니까 바람을 빼자, 김을 빼자. 그래서 맹목적 적대적 민족주의에는 반대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거로 봐야죠. 두 번째는 뭐냐? 죽창 들고 제2의 동학혁명하자, 독립운동하자, 의병 일으키자, 그리고 지소미아 깨버리자, 응? 김정은하고 협력해가지고 그 김정은하고 협력해서 북한과 평화 경제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이기자고 한 것도 어떤 의도냐면 대한민국의 이 좌익 세력을 자극해가지고 그 자신의 집권 기반을 강화하려는 아주 교활한 술책이죠. 완전히 자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을 지르면 반일 캠페인이 엄청나게 성공할 것으로 내다본 거죠. 야, 문재인식 반일 감정. 금년이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 하면서 TV만 틀면 반일 캠페인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반일, 독립운동 이것을 완전히 좌파들이 5.18, 민주화 이걸 완전히 자신의 전유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독립운동, 반일 이것을 또 하나의 브랜드로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번 반일 캠페인 아베의 경제 공격을 놓치지 않고 반일 캠페인에 불을 붙이면 대박을 터뜨릴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어제 문재인이가 적대적 민족주의는 안 된다라고 한 그 배경은 뭐냐? 그 발언은 어떤 의미냐? 문재인 세력이 벌이고 있는 반일 캠페인이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 이 정도에서 점잖은 척하면서 자신은 아주 점잖은 척하면서 마치 한일 관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이러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한 이성과 냉정한 이 판단을 해준 양국 간 국민들이 고맙다 어쩌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한 게 뭐냐? 왜 무슨 얘기냐? 이거 반일 캠페인 해봤더니 제대로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밀어붙여봤자 재미 볼 게 없다.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네? 얼마나 야비한 얘기입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총선에서 재미 볼 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이 논란이 길어지면서 가만히 보니까 총선의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만약에 반일 캠페인이 전국에 막 들불처럼 일어났다면 총선에 이건 호재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악재가 될 것 같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이런 것을 모르고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보수 우파 태극기,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이 국가 중심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얼마나 이 정치 의식이 높아지고 얼마나 큰 각성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 황교안과 이 나경원 같은 그런 사이비 보수들, 수박 보수들은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반일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고 청와대 들어가서 황교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 찍어줬잖아요. 반일 캠페인에. 마치 그게 무슨 애국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국민들의 그 의식 세계, 그 민도라는 거, 정치 의식의 그 수준 속에서 이 진행되고 있는, 이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를 황교안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시련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에게 가져다 준 이 시련 속에 어떤 선물,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이 정치 의식을 정말 수십 년 동안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정치 의식의 진보, 발전,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한 2년 반, 3년 동안에. 이런 현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황교안은 모르고서 뭐 5당 대표든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청와대 들어가서 뭐 그 반일 캠페인 하는데 결국 발을 담궈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황교안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한 방에 간 거예요. 한 방에. 저 윤창주가 그랬잖아요. 황교안은 떠나야 할 때가 왔다. 황교안 실험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했지만 그 예언이 맞았잖아요. 이걸로 끝났다. 황교안은 이걸로 끝난 거다. 문재인의 그 맹목적 적대적 민족주의 캠페인에 황교안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일 운동 그러면 와 하고 맹목적으로 감성적으로 들고 일어날 것을 걱정해가지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문재인의 반일 캠페인에 도장을 찍어준 거 아닙니까? 이로써 황교안의 이 정치 실험, 황교안 실험은 끝이 났다. 제가 칼럼을 했잖아요. 적중했죠. 적중했지 않습니까? 저 윤카스 TV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야, 역시 정말 탁견이다. 정말 대단하다. 또 반면에 왜 황교안을 이렇게 공격하느냐? 라고 맹목적으로 황교안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해왔죠. 그때 뭐라 했냐? 두고 보십시오. 이걸로써 황교안의 존재, 이 의미, 존재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했는데 그게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인으로서는 이거 끌고 가봤자 총선에서 재미 보지 못하겠구나. 오히려 역효과를 보겠다고 생각해서 아주 순발력 있게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왜 갑자기 문재인이가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한다고 나온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무슨 뭐 앞으로 1년 내지 5년 안에 첨단 과학 기술 분야를 완전히 발전시켜가지고 일본을 따라잡자고 했지만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거짓말인가를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본인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가 남았다 했던 문재인이가
적대적 민족주의 안 된다, 감성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 언급한 거, 이건 아벨을 향해서 주파를 던진 거죠. 자,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완전히 국민들 선동질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자,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이건 완전히 제가 볼 때 백기투항인 거죠. 아주 야비한 백기투항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완전히 속인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김정은하고 협력하면 뭐 평화 경제를 하면은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 나는 뭐 이순신 장군의 12척 그 각오로 나는 나서겠다. 뭐 그리고 똘마이들은 무슨 뭐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통합혁명을 해야 한다. 조국이 말이죠, 법무장관 시켜주고 말이에요. 그 애숭이를, 그 참 한마디로 말하면 천방지축 애숭이에요. 조국이가 무슨 뭐 서울법대를 나오고 뭐 버클리에서 박사를 받고 서울법대 교수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 볼 때는 참 정말 수준이 안 되는 그 애숭이거든요. 정말 뭐 대학교 한 1, 2학년의 그 운동권 의식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어른의 얼굴을 쓴 아이죠, 아이. 그 어린 아이, 베이비, 고도모. 예. 일본말로 고도모, 고도모. 이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러다가는 아베한테 어떤 보복을, 또 제2차, 3차 공격을,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왜 그 문재인이가 일본을 백색 화이트 리스트에서는 제외했느냐? 그건 말을 뱉어놓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피해볼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조금 피해는 보지만 그게 뭐 큰 뭐 일본의 대세를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이게 총선에서 이걸 이용하려고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지. 또 일본한테 대들어 보려 했는데 일본이 꿈쩍도 않고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주파를 던지는 거고, 더욱이 트럼프가 이거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까지 간다면 너는 정말 끝장이야라는 최후 통첩을 하지. 완전히 문재인으로서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의 그 정치의식이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을 했고, 그 놀라운 수준의 정치의식이 이번에 여지없이 발휘된 겁니다. 보수 그러면 사실은 항일 반일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무슨 소리냐? 이건 문재인이가,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이건 문재인 네가 저질러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가 당신이 해결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구에서 정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제가 참 광야에 서 있는, 광야에서 참 떠들어대고 있는 듯한 그런 참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뭐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영남권 국민들께서 정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이건 친일 항일 대 친일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조국이가 뭐 토착 왜군이 친일판이 이렇게 매도하고 낙인을 찍었지만은 우리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건을 어떻게 봤느냐? 친문이냐 반문이라는 프레임을 우리는 가져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섣불리 이 반일 캠페인에 참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문재인 너의 잘못이다. 너의 잘못. 문재인이가 적폐청산 장사, 김정은 이 평화 장사, 그 다음에 아베 반일 이 장사, 이거 하려다가 네가 저지른, 그러다 네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해결하라라고 우리 보수 우파가 견제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문재인의 태도 변화가 오게 된 것이다. 물론 문재인은 이번 8.15 경축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절대 일본에 대해서 자기 말대로 적대적 민족주의, 그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황당한 짓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또 뭐 김정은에 대해서 무려 지금 5차례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또 김정은에 대해서 또 무슨 애걸복걸을 하겠죠. 정말 뭐 한심해도 보통 한심한 대통령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재인이가 이 반일 캠페인, 맹목적 반일 캠페인으로 총선에서 재미를 보려고 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이 국가 중심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달라진 그 놀라운 정치의식, 놀라운 세계관, 국제정치에 대한 놀라운 그 인식, 그 발전, 그것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래서 이걸 막아냈다 이거예요. 한일 관계라는 그 엄청난 외교 관계조차 정치적 이용하려는 그 문재인 세력을 우리가 막았다고 봐야 된다. 이것은 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나라로 발전하는구나. 아베 죽이자. 그러면 막 뭐 태극기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니다 이게. 야, 놀라운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상황을 이 대한민국 보수우파 국가 중심 세력의 거대한 각성, 그 각성력, 그 각성한 힘, 그걸 통해서 이 문재인의 얄팍한 이 정치적 이용을 막았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한미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힘을 막을 것, 그런 어떤 힘이 될 것이다. 방파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냐면 민초 보수 우파의 난이다. 우리가 난을 일으킨 거야. 난을. 문재인의 저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난을 일으킨 것이다. 민초 보수 우파의 난이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또 이제 이 문재인 세력이 눈속임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할 겁니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이 광의의 문재인 세력이 200석 또는 250석까지 만약에 얻는다면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문재인이가 살면 대한민국은 죽게 됩니다. 문재인이가 살면 대한민국은 죽는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수 우파들이 해내야 됩니다. 만약에 문재인 세력이 200석, 250석이 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뻔한 거죠. 연방제 통일, 바꿔 말해서 공산화가 되는 거죠. 그 연방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개헌, 사회주의 헌법 개헌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 손에 내년 4월 총선 결과가 확정되는 그 순간, 그 밤에 만약에 광의의 문재인 세력이 300석 중에 200석을 차지했다, 250석을 차지했다 해서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개헌 저지선 이 100석 이상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끝이 납니다. 연방제 통일을 향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이 당연히 오게 될 것이고 국가보안법 당장 폐지됩니다.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됩니다. 노무현 때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허용하자고 했던 그 세력이에요. 그 세력. 그때 민정수석,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씨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도 남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의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계속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한미군 철수하자. 작전권 이양해 왔는데 주한미군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라고 또 맹목적으로 그 적대적 민족주의를 또 자극하고 나올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이가 살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보수우파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우파 이 세력을 거대한 울타리 안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거대한 이 우파의 울타리 안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태극기 이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대표자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이 세 세력이 빨리 우파 국민 대통합을 위한 이 원탁회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파의 대동단결을 위한 그 단추를 빨리 끼워내야 됩니다. 빨리 끼워내야 됩니다. 총선에서 압승하게 되면 문재인은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연방제 통일, 그다음에 공수처 같은 거,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 공수처, 만약에 200석, 250석을 문재인이가 확보하게 된다면 바로 다음 날 패스트트랙이 가동돼 가지고 공수처가 신설될 겁니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뭐냐? 문재인의 사냥개 집단입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를 완전 작살내고 괴멸시켜가지고 좌익 장기 집권으로 가자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문재인이가 살게 되면 대한민국이 죽게 되는 이 공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보수 우파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대동단결, 대통합입니다.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의 정치 철학은 뭐냐? 정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